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유의 수학의 용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평행이동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1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울 겁니다. 자, 이런 게 대칭이동이죠. 자, 보십시다. 자, 우리가 3,7이라는 좌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7이라는 좌표가 있다고 가정해서 이거를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고 쳐봅시다. 자, 몇 컴마 몇으로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요. 마이너스 3,7이래요. 왜요? X축 대칭이동이니까 뭐 X값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슨 값이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Y의 부호가 바뀌어요. 선생님 왜요? 이걸 외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안타까운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만 그려보면 바로 합니다, 이거. 자, 3,7이면 이쯤 찍힐 거예요. 3,7이면. 그러면 3,7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X축으로 대칭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A4 용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이 잉크가 아직 안 마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X축을요, 그냥 접으세요. 접으시면 요 위에 있던 점이 어디로 내려갈 거냐면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요렇게 있어서. 그러면 무슨 값이? X의 3값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무슨 값이 바뀌냐면 Y에 있던 7값이 마이너스 7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것도 뭐 거꾸로 외운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A4 용지에 아직 덜 마른 잉크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X축으로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바뀐다? X축 대칭이동이면 뭐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Y축으로 대칭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3,7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보면 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안 돼요. 3, 마이너스 7 말도 안 됩니다. 뭐 Y축 대칭이동이니까 뭐 Y값 바뀔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거 아니라 무슨 값이? X의 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X값이. 자, 그래서 원래 어디 있었던 녀석이, 자, 3,7에 있었던 녀석이 무슨 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이니까 Y축을 기준으로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는 똑같잖아요. 그 높이의 7은 같은데 무슨 값이? X의 값이 처음에 플러스 3이었던 게 마이너스 3으로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바뀐다? Y축 대칭이동이면 X의 부호가 바뀐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 다음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시험은 항상 거꾸로 나와요. 가르쳐 주길 이렇게 가르쳐 주면 시험은 거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X축 대칭이동이면 봐보세요. Y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럼 거꾸로 Y 부호가 바뀐다는 말은 X축 대칭이동이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X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시험은 거꾸로 나와요. 자, 이제 봐보세요.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을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의 개형과 섞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Y는 fx라는 그래프를 싹 다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표시를 했고요. 기울기는 1짜리라고 표시했습니다만은 45도 각도로 올라간다고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 마이너스가 첨가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로 그래프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실 때요, 원래 어떻게 하는 게 원래 맞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방법도 이제 좀 이따 바로 설명할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 fx식을 지금 제가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y는 눈으로 보이네요.
y는 x-1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x에다 지금 뭐 붙여놓은 겁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빨간색의 형태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냐면요. 자, y는 x자리 그대로 마이너스 x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형태, y절편은 마이너스 1인 거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fx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괄적 도형, 쉽게 말하자면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빨리 그려서 그래프 형태를 빨리 그려가지고 이 문제가 의도하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싶은 거지, 만약에 디테일을 원한다면 그 다음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x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마이너스 x로 확 바뀌었죠.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x축 대칭 이동이면 무슨 부호가 바뀐다? y 부호가 바뀌고요. y축 대칭 이동이면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거꾸로 해석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무슨 축 대칭 이동이다? y축 대칭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냥 휙 하고 돌리시면 돼요. 아까 지금 제가 지우긴 했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였고요. y절편 둘 다 아까 똑같이 여기서 만나게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1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이동이네. 그래서 하얀색의 그래프를 그냥 y축 기준으로 획 돌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획 돌리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선생님 근데 얘는 x하고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아닌데 어떻게 하죠? 지금 마이너스가 여러분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원래 마이너스가 저 자리에 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있던 식, 요 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요, y는 뭐뭐의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뒤로 빠져서 이 모양으로 돼 있었지 실질적으로 원래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호가 바뀐 겁니까? y의 부호가 바뀐 거죠. 그죠? y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축 대칭 이동이냐면 x축 대칭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요, 그냥 x축을 기준으로 그냥 획 돌리시면 돼요. 획 돌리시면 돼요. 아까 여기는 y축을 기준으로 돌리시면 되겠고 여기는 x축을 기준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 밑에 있는 세 개의 라인은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자, 다시 한번 fx를, 자, y는 이런 식으로 아까 기울기가 1짜리 y절편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x에다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똑같이 쓰시면 돼요. x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는데 제곱하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부호를 설정을 해서 범위대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걸 뜯어내는 방법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제곱하시면 안 되고 범위를 한번 설정해 봅시다. x가 0보다 작았었을 때, 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마이너스가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나오죠. 양수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음수였었을 때는 요 그래프를, 양수였었을 때, 0을 포함한 양수였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실 겁니다. 음수였었을 때는 요건데 y절편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양수 영역에서 아까랑 그림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라고 배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술형이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꼭 서술형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절대값 2개짜리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이러면. 아시겠죠? 요 그림이 맞습니다. 자, 얘하고 지금 겹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떨어져 있는 형태는 그냥 억지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더 빨리 우리가 개형이라는 게 뭡니까? 개괄적 도형. 개괄적이라는 뜻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충 그리는 거. 대충 빨리빨리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물론 디테일을 요구할 때는 찾으셔야 됩니다만은 그 개형도 빨리 찾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방법이 아니라 요 그림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다. 이게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가지고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달고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 뽑아내잖아요. 요 방법을 정말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고 싶으시면 잘 보세요. 요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요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봐보세요. 자, 봐봅시다. 여기가 플러스 x인지 마이너스 x인지 모르죠. 왜? 절대값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든 플러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절대값은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뭐로 나옵니까? 플러스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플러스 세상이 마이너스 세상을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지워지고 플러스가 세상을 덮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얘랑 좀 유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 x인지 마이너스 x인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x인지 마이너스 x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는 지금 자 x의 부호가 계속해서 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 이동이다? y축 대칭 이동이다. 다시 한 번만 절대값에 x에 붙었기 때문에 플러스 x인지 마이너스 x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막 변하고 있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쪽 대칭 이동이다? y축 대칭 이동이다.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라인에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절대값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세상을 덮어버린다 그랬죠? y축을 기점으로 해서요. 양수, x의 양수 세상이 x의 음수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지워지냐면 x의 음수 세상이 지워집니다. 요 부분이 지워져. 요 밑으로 쭉 내려갈 건데 이거 지워지고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얘가 복사가 돼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서 복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요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1이었다. 그럼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 방법이 계속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잘 보세요. 여기는 무슨 부호가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냐면 y. 왜? y의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이 y가 플러스 y인지 마이너스 y인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y의 부호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위에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잘 들으세요. 절대값은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요.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획 바뀌고 끝나지만 절대값의 경우에는 플러스 세상이 마이너스 세상을 덮는다고요. 그래서 y 부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인데 x축을 기점으로 해서요. y의 양수값이 음수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요 하단 부분 있죠. y의 음수값 있잖아요. 요 부분이 지워져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획 돌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내려와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선생님 얘는 또 뭡니까? 얘는 또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에만 절대값이 붙었고 여기는 y에만 절대값이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fx 전체에 절대값이 붙는 거예요. fx 전체 절대값. 그럼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선은 뭐들의 집합입니까? 점들의 집합이죠. 이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x, fx라고 쓰잖아요. 그죠? x, fx라고 쓰는데 그러면 이 fx 값이 양수라는 소리는요. 여기 fx 값, 다시 말해서 y 값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음수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라? 양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아니라 한 요쯤 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 내려왔다. 그럼 10 위로 올리시면 돼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대로 올리시면 돼요. 이쯤 점에. 자, 그러면 여기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은요. 자, x축을 기점으로 여기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은 싹 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그리면 안 되죠. 하얀색. 다시. 이 녀석. 요 하단에 있던 것이 꺾여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복사해서 넘어온 거예요. 여기는 회전된 겁니다. 대칭 이동은 회전된 거고요. 절대값의 경우에는 복사를 해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요 밑에 있던 게 꺾여가지고 위로 올라온 케이스예요. 요건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보통 V자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얘는 또 V자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표시해야 되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상해요. 이 표시도. 자, 그래서 V자라고 외우지 마시고 꺾인다고 외우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꺾여요, 꺾여.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말씀드리자면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획 돌아요. 획 돌고요. 절대값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은 지워지고 플러스가 복사돼서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x의 보호가 놀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뀐다는 말이에요. 바뀌고 있으니까 y축 대칭 이동인데 y축 기준으로 해서 x의 양수값이 x의 음수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x의 음수 쪽이 여기 있었던 게 사라져버리고 양수가 덮어버리는 케이스. 이번 같은 경우에는 y의 보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표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y 보호가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x축을 기점으로 해서 양수 세상이 음수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얘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y는 fx인데 fx 전체 절대값이 붙어요. 그래서 아까 얘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그렇게 대칭 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x, fx라고 하는 이 좌표들 있잖아요. 요 각각의 좌표들. 근데 이 fx 값이 뭐도 있으니까 음수도 있으니까 이 fx의 값을 전부 다 양수로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에 있던 요 부분을 꺾여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꼭 철사를 밑에 있던 이렇게 내려와 있던 철사를 여기 이 부분 잡고 꺾어서 위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로 여러 가지 예시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거, 요 V자 형태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개형 배웠기 때문에 개형으로 한번 조금 빨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절대값이 없는 식.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일자리로 돼 있는 그 다음에 원점 지나는 형태의 이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자, x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생각해 보십시다. x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x도 있고 마이너스 x도 있고 그때는 무슨 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이에요.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절대값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수 세상이 음수 세상을 덮는다고요. 그래서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양수 세상이 음수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음수 쪽 여기는 사라집니다. y축을 기점으로 음수 쪽이 사라지고요. 이 양수가 음수 세상을 대체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 1짜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y는 2x인데 이 전체 절대값이 붙어있죠? 그러면 일단 아까랑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y는 2x라는 형태. 그래서 기울기가 2짜리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기울기가 2짜리인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건 무슨 보호가 바뀐 겁니까? 자, 플러스 x, 마이너스 x예요. 이게 이 절대값은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서 못 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란 녀석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2는 바깥쪽으로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보호만 바뀐 거예요? 플러스 x, 마이너스 x, x 보호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축 대칭 이동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데 절대값의 경우에는 아까 다르다 그랬죠. 플러스 세상이 마이너스 세상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y축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 음수 쪽 세상은 사라집니다. 음수 쪽 세상은 사라지고 이 양수 세상이 y축을 기준으로 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왼쪽과 똑같은 형태의 V자 그림인데
얘는 이쪽 왼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짜리고 1짜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짜리고 2짜리고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 보시면요.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거 원래 서술형으로 나오면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절대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것은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 여기 x 플러스 1이 첫 번째,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면 자, y는 얘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요. 이번 같은 여기는 이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풀려져 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x가 마이너스, 잘 보세요. 이 식 약간 변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았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2겠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요.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여기. 이 구간에서는 x 플러스 3이라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니까 아까랑 값은 같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겠어요? 예. 서술형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객관식일 때는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저번 시간 때 평행이동 배웠잖아요. 이거 평행이동으로 해석하면 금방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 개형이 금방 나와요. 잘 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건데요? 되게 쉬워요.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잘 봐요. 이거요. 일단 먼저 뭐부터 먼저 그리시냐면 이거부터 먼저 그리시면 돼요. 그럼 요 그림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랑 똑같은 건데 자, 그 절대값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V자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에 대해서 봐보세요. 우리 평행이동 배웠으니까 평행이동 써먹어요. X축 방향대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들어간 겁니까?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대로 얼마만큼? Y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 아니라 있습니다. 이 앞에 있던 거예요. Y 마이너스 2라고 쓰인 거예요. 그래서 Y축 방향대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얀색 부분이 꺾이는 데가 0,0이잖아요. 그 0,0이 이 꺾이는 부분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뀐다? 마이너스 1,2로 바뀌면 돼요. 그래가지고 봐보세요. 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x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수일 때 얘를 기점, 이 꺾이는 걸 기점으로 해서 왼쪽 부분에서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45도 각도로 떨어뜨리면 되겠고요. 양수쪽, 여기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양수쪽, 오른쪽 부분의 경우에는요. 이게 절대값이 플러스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1짜리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지우기는 했지만 이 식으로 열심히 그렸던 거 마이너스 1,2에서 꺾였던 건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훨씬 더 빨라요. 평행이동으로 문제를 이해를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요. 또 여러분들 이거 또 가르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 이거 합니다. y는 절대값 2x 딱 하신 다음에 선생님 이거 x축 방향대로 얼마만큼? 이것도 6만큼이라고 하면 확 혼납니다. 6 아닙니다. 이거 3만큼입니다. 선생님 왜 3인데요? 제가 봐보세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겠지만 X값 대신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X-3이요. 여기다 X-3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2X-6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축 방향대로 6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걸 2로 묶으셔야 돼요. 요거 먼저 좀 지울게요. 그림을 좀 밑에다 그려버리면 되니까 2로 묶은 형태 요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축 방향대로 6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그림부터 먼저 그리냐면 요 그림부터 먼저 그리시면 돼요. 자,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자, 절대값 E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V자 그림 형태로 그려질 건데, 자, 기울기가 되게 빠르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이렇게 먼저 그리신 다음에 이 꺾이는 0,0이 몇 컴마 몇으로 평행이동을 합니까? 3,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을 해요. 그래서 X축 방향대로 3만큼, Y축 방향대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3,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을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하고 플러스 2짜리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이쪽 위에서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너무 많이 잘릴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표시는 안 해드리겠지만 혹시 정확한 디테일을 원하신다면 Y절편 혹은 여기 X절편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2개짜리 형태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서술형에서 몇 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서술형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원래 정상적인 방법대로 빠르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절대값이 1개짜리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0이 되는 거, 이게 0이 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1이 있습니다. 요걸 2개를 기준으로 해서요. 총 구간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 3구간으로 나눠져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보다 큰 형태 3가지로 나누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서술형이었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았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래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기 때문에 둘 다 음수로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하나가 돌겠네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요. 숫자를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값 대신에 0 같은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는 플러스로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을 벗겨져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식이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는 3이라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기울기 넓네요. 자, 제로라는 기울기로. 자, 이번에는 1보다 컸었을 때 둘 다 양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2x 플러스 1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디 구간 내에서? 요 구간 내에서.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잘 보세요.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았었을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우리가 함수값을 좀 찾으시면 조금 더 빨리 그려져요. 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3 되죠? 3. 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좀 급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자, y는 3이라는 직선이죠. 어디 내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내에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보다 컸었을 때는 자, 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얼마 됩니까? 3 되죠. 똑같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짜리고 2짜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없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선생님 객관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할 때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시험을 보시면 대부분 어떤 스타일로 많이 나오냐면 절대값 사이에 플러스로 많이 나와요. 절대값 사이에 플러스로. 선생님 마이너스가 저희 학교 나오던데요? 그럼 이제 그것도 공부하셔야죠. 근데 제가 본 문제집이라든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은 대다수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본 적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한 2번, 3번밖에 없어요. 죄다 다 플러스만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로 설명만 해드릴 거고 원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 방법 풀면 다 풀려요. 싹 다 풀리는데 시간을 제가 단축하자는 입장에서 그래프 개형을 인식해놓고 푸시면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요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방법 말고요. 대신에 제가 쓰는 이 방법의 전제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절대값, 자 이거를 색깔 좀 다른 걸로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이 경우에 플러스인 형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게요. 자, 요 계열은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자, 아까 절대값이 하나였을 때 V자 형태로 나왔죠. 꺾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두 개인 거면요, 꺾이는 데가 두 군데예요. 그럼 선생님 왜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까? 왜 선생님 이런 건 없어요? 아,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결국에는 나중에 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다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싹 다 음수가 나와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은 아예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꺾이는 게 높이가 똑같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높이가 다르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좀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높이가 같았죠. 왜 같냐면 이것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요 x의 계수 있죠. 요 x의 계수가 같았을 때 이 높이가 같고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여기 x의 계수가 다르죠. 얘 아니면 얘일 거예요. 이 그림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절대값 사이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에 절대값 두 개인 경우에 플러스가 있으면 그래프는 세 종류밖에 없어요. 꺾이는 데는 두 군데고 꺾이는 데는 두 군데고 그래프 개형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있는데 그 사이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골치 아픈데 이런 거는요, 뭐 이런 그래프도 생기고요. 번개축 표시처럼 생겼죠. 이렇게도 생기고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이거 평평한 겁니다. 기울기 없는 거. 뭐 이렇게 된 것도 본 적 있고요. 얘는 좀 골치 아파요. 이거는 외우기가 조금 그럽니다. 그리고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그 방식대로 푸시면 돼요. 아까 그 방식대로 둘 다 마이너스인 거, 하나만 마이너스인 거, 둘 다 플러스인 걸로 세 구간 나눠서 푸시면 되겠고 요 스타일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 개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그러면 어떻게 빨리 그릴 수 있나요? 자, 보세요. 요 그림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요, 제가 편의상 이걸 fx라고 할게요. 그래 놓고요, 너가 0이 되는 것을 빨리 찾으세요. 마이너스 2하고 1이잖아요. 거기에 숫자를 넣어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x값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여긴 날라가요. 0 때문에. 0으로 되니까. 여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 3으로 나오겠죠. 자, 이번엔 x값 대신에 1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3 나오고 여기서는 0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2,3을 찍으시면 돼요. 이쯤에 걸리겠네요. 그 다음에 1,3 여기. 그래 놓고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쪽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시면 된다? 기울기 2짜리로 그리시면 돼요. 왜? 이 오른쪽 구간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다 양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플러스 2x로 나와요. 기울기가. 아시겠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둘 다 음수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풀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기울기가 없는 형태. 왜?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이 그림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요, 몇 초 걸리는 줄 아세요? 아까 하얀색으로 여기까지 빠져나오는데 빠른 학생들도 한 1분 걸릴 거예요. 손 미친 듯이 써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풀면요, 한 10초? 10초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요거 계산이 다니까. 그림 그리는데 한 5초 걸릴 거고. 아시겠습니까? 얘도 똑같아요. 얘도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다 찢어서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인 경우, 1인 경우로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요, 여기 전 단계, 여기 사이 단계, 이거 이후 단계로 하셔가지고 식으로 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gx라고 할게요. x값 대신에 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없어지겠죠. 여긴 1이 들어가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여기서는 없어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날아갑니다. 0으로. 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랑. 자, 보시면 이게 좀 틀어지겠네요. 그림 잘 보세요. 마이너스 1,2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예요. 자, 그 다음에 1,4예요. 여기가 1, 여기가 4예요. 그럼 요 두 점을 딱 이으시고요. 요 두 점을 이으시고요. 아까 요거 기울기가 이제 얼마짜리겠습니까? 다 양수니까 3x. 기울기 3짜리예요. 둘 다 마이너스로 이쪽에서 그려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선생님, 왜 이거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이 개형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다음에 예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제 문제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서술형이었다면 0이 되는 구간, 0이 되는 구간을 찢어가지고 0과 3을 기준으로,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았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에서 3이었을 때까지, 0부터 3일 때까지,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았었을 때, 원래 이렇게 찾아가지고 짝짝짝 이제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래프 형태 그려가지고 요거를 만족하는 p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술형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서술형이라면. 그런데 객관식이라면 이거 30초 안에 끝납니다. 30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프만 빨리 그리시면 정말 빨리 끝날 문제예요. 선생님 어떻게 풀 건데요? 자, 여러분도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실제로 모든 그 책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설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푸시는 것보다는 아까 방식 그대로 도용을 해서요. 이 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g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fx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되게 빠릅니다. x값 대신에 뭐 들어가고 0 들어가고 x값 대신에 뭐 들어가서 3 들어가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3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3 들어가면 여기서 0 되겠고요. 여기는 3이라는 숫자로 튀어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보자면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조금 삐딱하다. 자, 0,3이면 이쯤. 자, 3,3이면 한 이쯤 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놓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대로 두 점을 이으시고요. 두 점을 이으신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갈 건데, 자, 여기 그릴 때는 절대값이 둘 다 양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로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 2x라는 기울기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로 기울기 마이너스 2 형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p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숫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식이 지금 뭐냐면요. y는 p라는 형태죠. 자,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x축하고 평행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p 값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식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파란색 값이 더 크죠? 파란색 값이 더 크죠? 그럼 봐보세요. 파란색 값이 더 크기를 원하는 형태로 만족하래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x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빨간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위에 있으려면요.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파란색이 전부 다 양수는 아니지만 전부 다 만족을 하지 않죠. 빨간색보다는 다 위에 있지는 않지만 일부분이 들어는 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갖도록 가는 실수 p의 최소값. 그러니까 p값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가 y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이 꼭 여기 위로 계속 올라가면 좋겠고요. 이러면 계속 돼요. 근데 요 밑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 어디쯤에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건데 요 파란색 값 사사사사 내려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갔다 없으면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됩니다. 파란색이. 근데 갔다가 있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없어요. P값은 얼마면 됩니까? 3이면 끝나요. 실수 P의 최소값 얼마? 3.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시면 이거 30초 안에 끝납니다. 요거 찾고 그래프 이쁘게 빨리 그려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면서 여기서 더 내려가 되겠구나, 여기는 안 되니까 위로 기어 올라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걸리면 최종 최소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서술형이 아닌 객관식 문제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속도가 많이 빠르실 겁니다. 아시겠죠?